경기도 인천 곳곳 여행지를 알차게 소개해드립니다. 운민 여행 작가와 함께합니다. 경인별곡. 팟캐스트 여기 저기 거기에 진행자 운민 여행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미입니다. 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 오랜만에 따뜻한 남쪽도 내려가 보고 아. 많이 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거 궁금해요. 저는 이제 처가가 창원이라서 창원도 내려갔다가 그리고 저 고향이 또 울산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랜만에 울산 가서 부모님도 뵙고 친지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런 식으로 잘 보냈습니다. 아니, 그럴 때 여행 작가면 뭐 어디 한 군데 좀 가세요? 들르시긴 하세요? 맨날 들리죠. 아.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경주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예, 제가 경주를 그냥 보고 지나치진 않습니다. 아. 경주도 간 김에? 둘러보고 그리고 창원 옆에 또 김해가 있기 때문에 김해도 함께 둘러보고 예. 뭐 열심히 답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친지들 딱 모이면 또 그 작가님한테는 또 물어보실 것 같아. 예. 어디가 좋니? 예. 올해 여름 휴가는 어디 가면 좋아? 뭐 이런 거 네, 물어보시죠. 뭐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네. 예전에 제가 하도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어. 뭐 이제 잘 다니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얘가 여행 작가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셔가지고 한량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예. 뭐 뭐 어르신들은 다양합니다. 솔직히 잘 모르실 수도 어. 있죠. 네. 예. 아유 뭐 그럴 때는 우리 운민 작가의 뭐 저서도 있고 아니면 우리 또 방송 그러니까 칼도 우리 있고 유튜브를 보여드리세요. 아, 이런 걸 하고 예.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되죠. 열심히 활동해야죠 올해는. 예, 예. 네. 예. 오늘 그럼 어떤 내용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지. 오늘 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오늘 좀 주제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뭐 네. 북한 개성을 소개해 주신다는데 어떻게 좀 갔다 오신 겁니까? 제가 가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예. 이 개성 땅 자체가 원래는 또 경기도 개성시잖아요. 경기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전문 작가로서 한번 다뤄봐야 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개성 땅이 훤하게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진을 보시면 다음 네. 사진 보시면은 그 여기가 그 애기봉에서 바라보는 개성 땅의 풍경이거든요. 네, 김포에 있는 애기봉. 네, 예, 예. 그 뒤편에 보시면 좀 아주 우람한 산이 보이지 않나요? 희미하게 저 돌산으로 되어 있는 저기 뭐예요? 저기가 개성의 송악산이라고 하는데 저게 송악산. 네. 아니, 들어는 봤는데. 네, 경기도에 5대 악산이라고 있어요. 음. 뭐 대표적으로 운악산도 있고 그리고 가평에 있는 운악산이죠. 그리고 그 화악산도 있고 파주의 감악산 이런 유명한 산들이 있는데 치악산. 치악산 강원도 원주죠. 아 그렇구나. 경기도 죄송해요. 오합 중에 예, 이제 예. 제일 유명한 산이 예. 예로부터 송악산이라고 가장 유명했습니다. 네네. 애기봉뿐만 아니라 강화도에서도 이제 이 송악산이 훤하게 다 보이고요. 예. 교동에서 보일 정도로 개성을 대표하는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송악산 자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성의 왕궁이라든가 고려 역사의 수많은 유적지가 네. 여기저기 산지에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또 개성을 다루게 된 이유가 예. 몇 년 전부터 SNS 상에서 이 디저트가 정말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개성 주악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네. 개성 주악. 네. 2020년대 2020년대 들어서 이제 SNS 상에 한가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예. 그 한가 중에서 좀 아기자기하고 맛도 좀 있고 그리고 카페나 디저트 가게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개성 주악이거든요. 네네.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뭐예요? 올라가 있는 게 약간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 이게 여러 가지로 변주를 합니다. 예. 원래는 그 개성 지역에서 이제 먹던 디저트였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에센스 상에서 이게 퍼져나간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예쁘기도 우리 하고. 예.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보십시오. 예. 네네. 이 이 개성주악이 그 네. 최근에 또 그 북한 이탈 주민들 같이 하는 행사에 항상 올라오는 또 메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한옥을 테마로 한 카페들 중에서는 이 개성 주악을 이제 디저트로 판매하는 데도 정말 맞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또 개성 다루게 된 이유가 예. 저분은 이분이 누구예요, 저거? 예. 예전에 판문점에서 그 탈북하여 오신 그 군인 출신이거든요. 예. 이 사람 고향이 개성인데 이 사람 말투 들어보니까 음. 예전에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쓰던 말투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조 그런 게 아니겠어 막 이런 북한 말투 있잖아요. 네, 그런 일본 말투가 말투에. 아니라 옛 경기도의 말투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 역시 개성도 경기도구나 이런 생각이 예.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갑자기 이 개성을 한번 다뤄야겠구나 생각하고 결심하게 된 게 이 방송을 보고 나서죠.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리고 이 경복궁이잖아요. 경복궁에서 이제 발굴 조사를 했는데 예.
고려 궁토의 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개성과 이제 서울이 경기도의 중심지로서 서로 양립했던 시기가 고려 후기 이후 때부터 계속해서 지속된 거죠. 예. 그래서 개성은 경기도에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번 개성 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역사적으로 워낙에 우리한테 익숙한 도시이긴 합니다. 뭐 지금 가볼 수는 없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우선 경기도의 시작이 개성 주변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 경기가 서울 주변을 이제 주변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고려시대 때 경기도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경기도가 아니라 개성과 그 개성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구를 보시면 고려 전체 인구의 25%가 이 개성 주위에 집중되었다고 하니까 예. 예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집중 인구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개성이 점점 확장되고 조선시대 때 경기도가 확장돼서 지금 현재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건데 네. 조선시대 이후에도 개성은 여전히 경기도의 대표하는 도시였어요. 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경기도가 이제 개성이 이제 고려의 수도가 아닌 이후에도 개성부 그러니까 유수부라고 해가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방위하는 4개의 큰 도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종 2품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 따지면 차관급 이하 정도의 직위를 가졌던 중요한 직책이었고요. 이 광주, 수원, 광화도 유수부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이때는 조선 후기고 조선 전기 때부터 지금 조선시대 내내 유수부의 지위 유지했던 도시는 개성이 유일한 거죠. 조선 초기에는 그 현재로 치면은 개성시장이 경기도지사를 겸임할 정도로 가장 중요했던 직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한번 다뤄보게 됐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 수원이 현재 경기도의 수부 도시잖아요. 예. 수원과 개성이 유사한 점이 무척 많아요. 첫 번째로는 둘 다 성곽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예. 그리고 상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개성상인을 송상이라고 해가지고 인삼을 예전에 판매했잖아요. 그래서 인삼을 거래하고 그리고 무역이 발달되면서 조선 후기 그리고 일제 강점기까지 상업의 중심지로서 이 개성이 작용했던 거고 네. 그리고 현재도 이제 개성 상인 출신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 땡땡땡이 있죠. 그 예. 기업이 이제 개성 출신의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둘 다 이제 명물 음식이 존재했던 것을 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뭐 가볼 수는 없지만 뭐 예. 명승지 유명한 그런 관광지들도 많이 있다고요. 예. 네, 그 대표적으로 개성 성곽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서울 성곽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서울 성곽 역시 자연 지세에 따라서 산을 따라 이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개성도 산을 따라 이어져 있긴 한데 북쪽 부분만 이제 돌로 지어져 있고 나머지는 토성인 게 특징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내내 이 돌이라는 이 재료를 흔하게 구하기 힘들었어요. 사실 그렇죠. 흑은 사실 구하기 쉬운 재료고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호족들과 이제 연합해서 이어져 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국가의 공력을 쏟아 부을 만한 재력은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운반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운반의 무게도 문제도 있는 거고 예. 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 조선이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팔도에서 장정을 모두 다 끌어와서 돌로 이게 성곽을 다 쌓았던 예. 거거든요. 하지만 서울 성곽의 길이는 18km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 예. 개성 성곽 전체 둘레는 23km니까 당시 한양 도성보다 한 5km 정도 더 긴 길이였다. 그러나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남대문이에요. 개성 남대문이라는 사진이 있는데 예. 이 바깥에 있는 외성을 조선시대 때는 버리고 너무 크니까 이걸 다 관리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안쪽에 성곽을 다시 새로 쌓았어요. 예. 그래서 그 현재 남아있는 게 내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우리나라의 서울에도 남대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대문 정식 명칭이 아니라 숭례문인데 개성의 남대문은 정식 명칭입니다. 참고로 이 남대문에 써져 있는 글씨는 현판. 네, 정말 유명한 사람이 써놓은 글씨예요. 누가 쓴 거예요? 한석봉이 쓴 글씨입니다. 저게 남대문이라고 정말 써 있긴 하네요. 예. 사진으로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연필이네 아주. 네, 예. 가서 볼 수는 없다는 거. 이 한석봉이 왜 유명한 명필인지 아세요? 정말 그 천자문을 본 그대로 정자로 잘 쓰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글씨라고 합니다. 가독성이 뛰어나잖아요. 다른 예. 작품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개성에도 궁궐터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려 수도였던 만큼
이곳이 이제 전 사진을 보시면 그 만월대라는 곳이 있어요. 이건 만월대가 아닌데 그 만월대라는 곳이 궁궐인데 예. 한양에 있는 궁궐들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정식 명칭이 있잖아요. 근데 고려의 궁궐은 정식 명칭이 없었습니다. 예. 대궐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음. 궁궐. 그런데 이제 만월대가 붙여지게 된 게 그 예. 조선시대 때 이곳에 올라가 가지고 뭐 달을 봤다고 해가지고 만월대라는 명칭이 이제 붙여지게 된 거고 현재 터만 남아 있는데 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이제 건축물 차이를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조선은 그 지세를 반듯하게 만들고 그 반듯한 그 평면에 그 건물을 세우는데 반해서 고려시대 때 건물은 축대를 이렇게 세웁니다. 자연지세를 활용해서 그 자연지세 위에다가 축대를 세워가지고 그 축대 위에다가 건물 짓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경기도 그 파주에 있는 회원지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 경기도에 있는 고려시대 때 건축인데 여기도 역시 축대 위에다가 건물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건 고려시대 때 지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네. 보면은 개성 그리고 파주가 현재는 남북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가까운 예. 근처에 이제 함께 있는 고려시대 때 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뭐 사실은 그러게요. 그렇게 크게 멀지는 가까워요. 않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너튜브에도 이제 가볼 수가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좀 갈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좀 얘기해 네. 볼까요?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일단은 애기봉에 가시면 예. 애기봉에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개성을 체험할 수 있는 개성 VR 열차가 있거든요. 이걸 타고 가시면은 그 개성의 옛날 복원되었던 만월대 터와 예. 선주교와 개성의 관광 명소들을 그 VR로 이제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열차가 움직입니까? 움직이진 않고 이 안에 열차처럼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예, 예. 그곳에 앉아서 어. 그 안경을 쓰고 예. 직접 떠나는 듯한 효과를 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줄 많이 서야 되죠. 줄도 많이 설 필요는 없어요. 요즘은 네. 다 컴퓨터 다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고 들어가야 되는 네, 거예요? 예약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들어갈 수가 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말씀해 주신 김에 애기봉 갈 때 좀 절차가 좀 뭐 신분증도 가져오라고 그러고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네. 요즘 애기봉 찾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그 애기봉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대마다 그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컴퓨터로 예약을 하시거나 네. 평일에 사전에. 방문하시면은 신분증을 가지고 매표소에 찾아가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신분증 어쨌든 꼭 챙기셔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애기봉을 가까이 올라갈 수가 있거나 예. 아니면 애기봉 그 매표소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입장료가 있어요. 3,000원인데 예. 김포 시민은 무료고요. 어. 그리고 뭐 다둥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또 할인 혜택이 가능하니까 예. 그 점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통선 안에 있어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저도 한번 가보려고 찾아봤더니 하루에 4번 정도 이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명절에는 회차가 많았던 게 사실 또 이제 고향이 그 북한이신 그렇죠. 분들은 또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차례도 지내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마양대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맞아요. 마양대가 남아 있고 음. 그리고 평화의 종이라 해가지고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였잖아요. 예. 그걸 철거하고 그 철로 녹여가지고 종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평화의 종이라는 것도 있고 예. 그 전망 자체가 다른 북한 전망대보다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아. 바로 강만 건너면은 네. 북한이거든요. 아. 그래서 애기봉이 그 점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은 그 실향민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최근에 또 작년 말인가 뭐 카페 하나 생겨가지고 또 많이 네. 가시잖아요. 별다방이 예. 생긴 이후로 예. 그러니까요.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 한 최소 4-5배 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외국인 근데 분들도 많이 별다방을 가기 오시고. 위해서 저기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저기 네. 갔다가 그냥 가는 거겠죠. 근데 별다방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겸사겸사 맞아요. 가보자 이렇게 네.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거기가 전망 좋대요. 저도 못 가봤는데 아직. 근데 거기 규모는 어때요? 규모는 예전에 거기가 카페로도 사용됐고 예. 대기실로도 사용됐기 때문에 규모는 괜찮게 큽니다. 어느 그래요? 정도 큰 규모인데요. 어. 이 별다방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게 네. 그 경동시장에도 그 예전에 사용했던 극장에 별다방이 생겼잖아요. 음. 그게 생긴 이후에 경동시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상점들도 많이 생기는 네. 그런 부수적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 그 OBS 라디오 우리 굿모닝 OBS도 거기서 한번 이원 생중계 이런 것도 해봤으면 그럼 좋겠다. 너무 좋을 것 예. 같아요. 왜냐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저희 또 김포 시장님 예전에 한번 오셨기 때문에 그거 생기고 김포 시장님 인터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네네. 그리고 우리가 개성을 가진 못하지만 그 수많은 그 개성의 유물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경천사 10층 석탑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탑과 다른 부분이 많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홀수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탑도 보통 3층, 맞아요. 5층, 7층 이렇게 돼 7층,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10층 짝수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탑은 화강암으로 지어지는데 예. 여기는 대리석으로 지어졌습니다. 아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저건가요? 네, 왼쪽 끝에 아 저거 보통 대리석으로 지어진 거예요? 네. 근데 보통 탑하고 또 양식이 화려하잖아요, 다르게. 어. 이게 그 고려 말에 원나라 양식으로 지어진 그런 석탑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왜 지금 현재 실내에 있냐? 예. 이게 원래 개성에 있던 탑이거든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이걸 약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반환 운동이 벌어지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개성으로 가지 못하고 경복궁 틀에 남아 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진다 보니까 산업화를 거치면서 공기도 안 좋아지고 산성비가 내리잖아요. 대리석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게 탑이 녹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존 처리를 위해서 이 현재 박물관 틀로 옮긴 게 현재 경천사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맞습니다. 있는 거죠, 맞죠? 네. 어. 이 중앙박물관이 지어질 때 이 층고가 엄청 높거든요. 예. 이게 경천사 10층 석탑을 안에 넣기 위해서 이걸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 옆에 지금 아마 보이는 라디오 보이시는 분들은 사진들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청자인 거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려 청자 대부분이 그 고려 왕릉에서 도굴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신라나 조선 왕 같은 경우에는 뭐 돌무지로 이제 무덤을 쌓거나 아니면 우리 흔히 이제 표현한 말 중에 공구리를 친다 하잖아요. 그 회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쉽게 네. 도굴을 못하게 예. 되어 있는데 네네. 방송용은 아니에요, 고려가. 예. 네, 고려 왕릉 같은 경우에는 돌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굴이 무척 수월했던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많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고려 청자 예. 대부분은 고려 왕릉에서 가져왔다. 이런 사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나요? 네, 어. 원래는 개성에 있는 부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예. 6.25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성이 남한 땅에 속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성의 전쟁 기운이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리 고려 청자를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긴 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예. 아, 이거 급질문. 우리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네네. 예, 뭐 차이점? 너무 쉬운데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 예, 뭐예요? 예. 청자는 말 그대로 그 청색을 이제 비추고 있는 예. 그런 자기를 말하는 거고 예. 백자는 고렁터를 이용해서 순수 기술로서 구워서 만들어낸 게 백자죠. 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청자가 좀 더 나은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 보면 백자 훨씬 더 힘든 거거든요. 어. 네. 청자는 청자대로 매력이 있지만 백자는 또 백자대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유행했던 다랑아리 같은 경우가 이제 백자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동그란 거를 그게 붙인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붙인 겁니다. 붙인 거예요? 네. 아. 위에 있는 거와 아래에 있는 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인 물에 거예요? 돌려서 만든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어쨌든 그 네. 달항아리가 백자인 네, 저는 거죠. 백자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게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가까이 있는 개성 또 그 땅을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애기봉 김포에 있는 평화생태공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개성주악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요즘에 디저트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네, 이 개성주악이 찹쌀가루에다가 맵쌀가루, 밀가루 섞고 거기다 막걸리, 소주 넣고 반죽해가지고 기름에 이제 튀겨가지고 조청, 꿀, 약가들을 이제 발라서 손이 많이 만든 가네요. 음식인데 네.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만들기도 음. 힘들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렇군요. 이게 맛이 찹쌀 도넛하고 비슷하면서 좀 다르거든요. 예. 찹쌀 도넛보다 훨씬 더 식감이 묵직하고 쫀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드세요. 찹쌀은 약간 기름진 맛 때문에 약간 물리는 게 있는데 예. 그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느껴지는 게 개성 주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보기에는 약간 약과 같아 보이는데. 예. 네, 약과의 한 카테고리에 속해 있죠. 그래요? 네, 하지만
아까와 이제 찹쌀 도넛의 약간 좀 중간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설명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깨물어 먹을 때는 이 고구마탕 같기도 할 것 같아. 네. 고구마 마탕보다는 살짝 좀 부드럽다. 네. 좀 이게 먹어봐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하려고 타이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네.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한옥 카페 정말 많은데 어. 김포에 그 한옥 마을이 있어요. 그 한옥 마을 들어가는 초입에 이렇게 주악을 또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파주의 헤이리 쪽에도 개성 주악을 판매하는 디저트 가게가 많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좀 이게 비싼 디저트다 보니까 서울 강남 일대 가면은 이 카페들 중에서 이제 개성 주악 판매하는 카페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먹는 얘기하니까 이번에 좀 먹는 얘기 맞아요. 나눠볼까요? 참 개성이 있어요 보니까. 예, 그 저는 이게 지금이 이제 아주 기대 만발인데 이 개성 음식을 또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어딜까? 그것도 참 궁금해요. 이 만두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냥 개성만두. 우리가 쌍화점 혹시 들어보셨죠? 이 쌍화가 만두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쌍화점이 만두 가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쌍화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영화는 봤는데 네.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네. 개성의 만두가 예로부터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그 개성 이남 사람들은 네. 설날 때 떡국 먹잖아요. 예. 근데 개성을 중심으로 이북 사람들은 설날에 만두국 먹습니다. 이 만두 문화 자체가 남쪽에는 거의 없던 거예요. 나중에 6.25 이후에 개성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만두를 점차 이제 퍼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두를 즐기게 된 건데 우리나라 만두와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예. 남쪽과 달리 만두피가 조금 투박하고 맞아요. 그리고 두부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숙주나 나물의 비율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요. 그래서 크고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개성만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네요. 이게 네. 알이. 네, 그래서 제가 자주 찾는 만두 가게가 있는데 그 김포에 자리하고 있어요. 예. 여기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데 그 유명한 맛집 가게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이 만두 자체가 푸짐하고 도톰해가지고 만두국으로도 먹어 좋고 여기 심지어 군만두도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자 스타일 군만두가 아니라 네. 좀 개성 스타일의 두툼한 군만두인데 튀김은 되게 바삭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아침에 먹어도 좋고 점심에 먹어도 좋습니다. 힌트 아니, 좀 사실- 주세요. 이게 식당. 네. 아, 기성 문양동에 예? 장기동에 자리하고 장기동? 있고 예. 자리하고 있고요. 그 락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린 이따가 방송 끝나고 받아요. 아니 근데 만두가 진짜 뭐 쪄먹어도 맛있고 국도 맛있고 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좀 다양한 음식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만두뿐만 아니라 개성은 워낙 또 음식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 서울에 있는 한정식집 있잖아요. 예. 보통 스타일이 두 가지예요. 남도식이냐 아니면 개성식이냐. 아 맞아 그랬던 예. 것 같아. 네. 네. 남도식이면 조금 더 푸짐하고 간이 좀 센 편인데 개성식은 약간 정갈하고 담백하고 맞아요. 좀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입맛들이 많아요. 특히 인사동에 가면은 네. 개성식의 그 집들 한식집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죠. 아 우리가 거기서 먹는 게 개성식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나 더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 쪽에 먹는 만두국도 있잖아요. 예. 거의 90% 이상이 개성식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요? 맞아. 아까 사진에서 본 스타일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경인별곡, 오늘도 음식 이야기까지 알찬 이야기 나눠봤고요. 운민 여행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